오늘은 이 본느라는 종목의 흐름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엊그제였죠. 장중에 28.75%까지 급등이 나왔는데요. 이전의 흐름이 굉장히 재밌었던 종목이었고요. 의미 있는 양봉은 이 5월 2일날 만들어졌습니다. 차트를 조금 길게 보면은 이 종목의 전체적인 흐름은 상승 이후에 오랜 기간에 걸쳐서 중장기적인 박스권을 만들면서 움직이고 있었던 종목이고요. 이 5월 2일날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중장기 박스권을 돌파하게 되면은 이후에 추가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종목, 이 의미 있는 양봉을 보고서 주목을 해야 되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장 마감 이후에 악재 뉴스가 만들어졌고요. 그 악재 뉴스의 내용은 전환 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뉴스였습니다. 그 가격을 보시면 2535원에 41만 주가 추가 상장이 되고요. 1950원에 150만 주 이상이 상장이 된다라는 뉴스였습니다. 200만 주면은 거의 70억에 가까운 물량이 추가로 상장이 된다라는 뉴스였고요. 이 종목 시가총액이 1400억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40% 이상이 대주주 물량이었고요. 실제 유통 가능한 물량은 60% 정도인데요. 그 유통 가능 물량의 거의 10% 수준이 상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격이 1900원대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이 추가로 상장이 된다라는 뉴스였기 때문에 악재 뉴스가 맞죠. 그래서 다음날 시가가 마이너스 3.08% 하락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부분이 아래 꼬리를 달면서 오히려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악재 뉴스를 극복을 했고요. 그와 동시에 이날 시장 상황이 어땠냐 하면은 시가 갭상승 했지만 종가 최저가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루종일 시장은 밀리면서 마감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시장이 하루종일 밀리면서 마감을 했는데 이 종목 악재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꼬리 달리면서 이 돌파된 전고점 자리를 지켜내면서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굉장히 강한 흐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다시 장 마감 이후에 전환 청구권 행사 공시가 나왔습니다. 전날보다는 이 주식수가 작긴 하지만 역시 35만 주 이상이 2535원 이 자리죠. 굉장히 낮은 가격에 또 추가 상장이 된다라는 뉴스였습니다. 연속적인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충격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다음날 역시 시가는 개파락 출발했지만 또다시 아래 꼬리 달면서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3280원짜리 돌파된 전고점 자리를 또 한번 지키면서 마감을 했고요. 이날 시장은 또 어땠냐 하면은 플러스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시가 갭상승 출발 이후에 또 장중에 계속 밀리면서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을 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하루종일 밀리는데 연속적인 악재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아래 꼬리를 길게 달면서 양봉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자리가 매수를 해볼 만한 자리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에 다음날부터 연속적으로 바로바로 급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웬만한 강한 주식이 아니면 이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고요. 왜냐하면은 이 아래에서 매수한 물량들도 있는데요. 주가가 조정 없이 계속 강하게 올라가게 되면은 고점에서는 올라갈수록 이 매물 압박이 굉장히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 일정 기간 조정 기간을 거치면서 이 아래 매수했던 사람들 물량들을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요. 그와 동시에 이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손바뀜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후에 좀 더 가볍게 추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고요. 더 멀리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기간이 하루 이틀 걸리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3, 4일 걸렸다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TNR 바이오팹 같은 종목은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에 하루 이틀 작은 양봉 캔들로 유지하다가 이후에 추가 상승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본노도 마찬가지로 이틀 조정이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올라갈 만한 자리였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또다시 장 마감 이후에 전환 청구권 행사 공시가 나왔습니다. 물량이 또 어마어마하죠. 200만 주 이상이 1950원에 이 자리
굉장히 낮은 가격에 추가 상장된다라는 공시였습니다. 이 첫날 악재 뉴스는 이 종목의 흐름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 악재 뉴스는 전환 청구 물량이 이 전날보다 훨씬 감소했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속 세 번째 전환 청구권 행사인데요. 그 물량이 너무 많았고요. 가격도 굉장히 낮았습니다. 버티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죠. 역시나 시가도 굉장히 낮았습니다. 마이너스 5.85%. 하락 출발 이후에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시장은 아래꼬리 달면서 양봉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제 반대죠. 시장보다 약하게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까지는 악재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올라왔던 호재 심리가 강했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었는데요. 그 기대가 무너진 겁니다. 계속 전환 청구권 행사가 나오니까 이후에도 계속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불안감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중요한 자리죠. 이전에 전고점 자리를 돌파하고 그 위에서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 아래로 개파락 출발 이후에 음봉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시 박스권 안으로 회귀를 한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일단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매도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부분이 다음날 실리콘2가 상한가를 만들어냈고요. 이 종목이 화장품 관련주인데요. 상한가를 만들어내면서 화장품주를 전체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화장품 테마를 만들었고요. 이 본느도 그 화장품 테마를 타면서 장중에 16%까지 급등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음날도 실리콘2가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투상한가가 나왔죠. 그러면서 본느도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전의 전고점 자리를 종가상 돌파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종목 흐름이 이렇게 올라가야 될 자리에서 추가적인 악재 뉴스가 나오면서 무너졌고요. 계속해서 전환 청구권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흘러내릴 가능성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리콘2가 급등이 나오면서 다시 원래대로 강한 흐름을 유지했고요. 중요한 자리를 회복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빠져야 될 자리에서 빠지지 않고 다시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날 추천을 드렸고요. 다음날 장중에 28.75%까지 급등이 만들어졌습니다. 정말 주식은 변수도 많고요. 살아있는 생물체와도 같아서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래서 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오늘 장 마감 이후에 또다시 전환 청구권 행사 공시가 나왔습니다. 1950원에 150만 주 이상이 상장이 되는 거죠. 이제 주가가 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50% 할인된 가격으로 상장을 하는 겁니다. 시간의 단일가가 4.51%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이 종목 향후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일지 정말 궁금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상승의 힘은 남아있는데 이 전환 청구권 행사 일자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매물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한번 흐름을 지켜보면서 공부를 하는 것도 앞으로 주식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